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성범죄 관련 내용입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스카법 도입을 추진합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네, 최근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성범죄 사건, 이민청, 재동포청,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각종 기본 법률 정비 등등 아주 정말 나열하기에만도 쉽지 않은 그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 너무 많아서 저도 팔을 걷고 좀 도와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제시카법이라는 게 뭔지, 이 성범죄 처벌 뒤에 뒤따르는 보완 처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김미강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김미강 변호사입니다. 네. 자, 형사처벌, 이거는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도 금방 아실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 보완처분, 보수처분? 이거 뭐지? 이거 어떤 개념이야? 금방 와닿지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보완처분이 뭐고, 형벌과 뭐가 다른 건지 좀 선명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요. 네. 과거에는 범죄에 대해 물리적인 형벌이 주어졌지만 최근에는 형벌과 더불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에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처분을 보완처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완처분은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행위를 막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개선교육이나 보호처분 등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네. 앞서 말한 형벌과는 구분되는 대안적인 제재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형사처벌 그러면 과거의 행위를 좀 야단친다 이런 느낌이 강하면 이 보완처분은 이제 미래를 향하는 그런 좀 개념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즉 형벌은 범죄에 대해서 응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보완처분은 사회복귀와 사회질서 유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예방적인 성격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법무부에서는 이제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했는데요. 어떻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까? 그 조두순이나 박병화 등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이들의 거주를 반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 성범죄자 5천 명이 출소할 것으로 집계되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2023년 법무부 업무 계획의 하나로 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올해 상반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필요한 법 추진 같은데요. 일단 이게 미국에서 이제 온 제도로 보이는데 미국의 제시카법 이건 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법입니까? 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존 쿠이에 의해 강간 살해된 9살 소녀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을 따 제정되었습니다. 네. 범인인 존 쿠이는 46세의 남성으로 옆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9살 소녀 제시카를 자신의 집으로 납치한 후 성폭행한 뒤 잔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이후 존 쿠이가 아동 성범죄 전과 이범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모범수로 2년 만에 출소한 사실이 추가적으로 밝혀지면서 미국 전역은 거센 공분으로 들끓게 됩니다. 네. 제시카의 아버지 또한 이웃이 성범죄자인 걸 알았다면 미리 피했을 것이고 딸도 살해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범죄자의 엄격한 관리를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주의회에서도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 제시카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시카법은 초법인 경우 대체로 낮은 형량을 부여하던 기존의 관례를 깨고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경우 최소 25년 이상의 형량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성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2,000피트, 약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 제시카법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 42개 주에서 시행될 만큼 성공적으로 제도화를 이루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제시카법을 적용해서 형량과 거주지 제한 이거를 이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까? 네, 새롭게 도입될 한국형 제시카법 역시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학교,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다만 미국과 달리 거주 이전이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하였거나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로 그 적용 대상을 한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들어서는 뭐 문제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네, 이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문제점은 한국형 제시카법이 시행될 경우 사실상 성범죄자가 서울에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네, 올해 2월 기준 성범죄자 알림이를 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신상이 공개된 서울 거주 성범죄자가 423명인 걸 알 수 있는데요. 네. 이 중 422명이 미성년자 교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서 거주 중입니다. 네네. 이를 300m로 줄이면 403명, 200m 이내에는 338명, 100m 안에도 16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를 50m 안으로 줄여도 성범죄자는 51명이나 됩니다. 네. 한편 같은 달 기준으로 서울 시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미성년자 교육시설은 총 7,162곳입니다. 네네. 서울 시내 미성년자 교육시설에서 직선 반경 500m 내 면적을 모두 합하면 무려 56억 2,502만여 제곱미터로 서울시 면적인 6억 524만여 제곱미터보다 무려 9배 이상 넓습니다. 9번 중복될 정도의 규모로 다 제한이 된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산술적으로 서울 시내에 성범죄자가 살 수 있는 공간이 그리 많지 않은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에 한국형 제시카법이 서울보호법이라는 웃지 못할 반발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범죄 전과자는 서울에 못 살고 그런 의미라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서 타지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성범죄자들이 생겨서 결국 경기 외곽이나 지방으로 몰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위험 자체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효과밖에 발생하지 않는 그런 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법무부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요? 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마련하여 미성년자 교육시설 500m 이내라도 성범죄자가 거주할 수 있는 보호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며 성범죄 재발을 막겠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법안을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보호시설 설치가 뭔지 세밀하게 다듬어질 법안이 내용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에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인데 실제로 언제쯤 도입이 될까요? 네, 일단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은 오는 5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네. 또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은 방금 말씀드린 형벌이 아닌 보안 처분에 해당하는데요. 네네. 많은 분들께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만 보안 처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성범죄 보안 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용되는 보안 처분들. 보안 처분 중에는 이제 많은 분들은 전자발찌 이건 알고 계시거든요. 다른 보안 처분들은 뭐가 있습니까? 네, 성범죄를 일으켰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전자발찌와 같은 보안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네. 대체적으로 형량에 따라 보안 처분 정도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 종류로는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고지, 취업 제한, 수강 이수 명령 등이 있습니다. 네네. 먼저 신상정보 등록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네네. 판결이 확정된 후 등록 대상자에 관한 신상 정보를 경찰서로 전달하는 처분입니다. 네. 등록 기간은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정해질 수 있으며 네네. 등록 대상자는 매년 12월 말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예, 칼라 사진으로 찍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네. 매년마다 찍어야 하기 때문에요. 강력한 처분이고요. 네. 다음으로 신상정보 고지 처분이 있습니다. 네. 성범죄 관련 벌금형 이상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네. 교육기관 및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처분으로 그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수강 이수 명령이 있습니다. 예. 성범죄 관련 판결에서 가장 많이 내려지는 보안 처분이기도 한데요. 성범죄 유죄 판결 시 500시간 내에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